안녕하세요. 조성태 박사의 생긴 대로 건강톡톡 아나운서 김민영입니다. 얼굴에 난 여드름이나 뾰루라지로 인해 고민인 분들 참 많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곳에 나는 뾰루라지들은 온갖 방법을 써서 없애려고 노력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 나는 뾰루라지들은 그냥 방치해두는 경우도 많죠. 특히나 여성분들, 여성 생식기에 나는 뾰루라지, 도대체 어떻게 치료를 할 수가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 이 시간 그 주제에 대해서 다뤄봅니다. 자, 생긴 대로 건강톡톡 이번 시간에 다뤄볼 주제는 여성 생식기에 잘 생기는 뾰루라지입니다. 관련해서 강의 들려주실 조성태 한의학 박사님 이 자리로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여성 생식기에 잘 생기는 뾰루라지라는 주제입니다. 한 번은 어떤 여성이 왔는데 행복하게 해달래요. 그게 제가 젊은 의사 때인데 굉장히 당황을 했죠. 그래서 자세히 물어보니까 여성 생식기인 질 주변에 뾰루라지가 나는데 너무너무 신경이 쓰이고 여러 가지 걷는데도 불편하고 항상 생각하라는데 그쪽에 집중만 되고 성생활할 때도 부부생활할 때도 도대체가 행복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생략하고 행복하게 해달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론은 뭐냐? 그분이 행복하게 됐어요. 나중에 케이크를 많은 걸 사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만큼 여성 생식기인 질에 뾰루라지가 생기는 것은 굉장히 신경이 쓰이고 괴로운 병입니다. 근데 거기에 뾰루라지 생기면 어떻게 하냐면 짖어요. 근데 짖는 거 가지고 해결이 안 돼요. 그건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되거든요. 물론 짖으면 없어지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왜 거기에 뾰루라지가 자꾸 생기는지를 알아서 치료하는 것이 한방적인 치료예요. 저절로 없어진다는 거예요. 한약을 쓰거나 침치를 하면. 예. 여성 생식기에 뾰루라지가 생기는 것은 왜 그런가? 질에 생기는 거죠. 생식기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사려과다로 인해서 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사려과다? 사려과다라는 게 뭐냐면 생각이 끊임없이 나는 거예요. 생각이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뭐 어떤 것을 누가 얘기를 했는데 너무 억울해. 그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또 오늘 어떤 것을 잘못했는데 그것이 계속 고민이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무슨 얘기를 들었는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사려과다. 이걸 사려과다라고 그래요. 이 사려과다에 의해서 질에 뾰루지가 생깁니다. 뾰루라지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이게 뾰루락지 나면 그냥 없애주면 되지. 뭐 사려과다 하고 연관돼. 근데 희한한 것은 인체는 사려과다를 없애주면 뾰루락지 난 것이 그냥 저절로 없어집니다. 예, 여성 생식기에 뾰루라지가 나는 것을 치료하는 방법은 한의학에서는 그것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건드리지 않고 양도 음두라는 차원에서 말하자면 사려과다에 의해서 생식기의 질에 뾰루지가 생기니까 이 사려과다를 치료해주면 인체는 저절로 회복되는, 저절로 치료되는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걸 뭐 면역력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한의학에서는 사려과다를 치료해주면 이게 치료가 됩니다. 저절로 없어져요.
어느 날 없어졌대요. 자고 나니까. 그럴 정도로 사실은 이게 한의학적으로 잘 치료가 됩니다. 생식기인 지뢰 뼈도라지가 잘 생기는 그런 형들은 대개 이제 갸름한 미인형입니다. 미인 그러면 둥글럽적하게 생긴 사람도 있지만 대개 보면 갸름하죠. 한의학에서는 이렇게 상중하라고 생겼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갸름한 미인형과 둥근형은 분명히 다릅니다. 둥근형들은 대개 보면은 위장과 관련된 병들이 많고요. 갸름하게 생겼으면서 이쁘게 미인형으로 생긴 사람들은 사려가다가 많아요.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생각이 많아서 사려가다에 의해서 각종 병들이 많이 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생식기에 뼈도라지가 생기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곱슬머리인 사람입니다. 곱슬머리라는 것은 화가 위로 올라가서 머리를 태운 거나 마찬가지예요. 화가 많은 사람이죠. 화가 많은 사람들은 대개 곱슬머리인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 착하고 예의도 바르고 틀림없는 사람인데 생각이 많아요. 생각이 끊임없어요. 생각한 거 또 생각하고 내가 한 말도 또 생각을 합니다. 그게 곱슬머리의 특징이에요. 남자나 여자는 똑같아요. 그래서 모든 일을 쉽게 넘어가질 않죠. 이런 사람들 되게 보면 착하고 성실해요. 그런데 하나 뭐에 꽂히면 그냥 넘어가질 않는다는 거예요. 해결될 때까지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보면 지뢰 뼈도라지가 잘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눈썹이 진한 사람, 눈썹이 진한 여성들. 여성들이 눈썹이 진하면 그게 원칙인데 진하다고 뽑아요. 그리고 거기 또 그려요. 너무 진하면은 강하게 보일까요? 근데 저는 이쁘게 보이는데 사실은 그거를 손질을 너무 해가지고 거의 뽑다시피 하고 또는 밀다시피 해가지고 그려요. 또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로서는. 근데 간혹 보면은 눈썹이 진하게 그대로 오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 눈썹이 진한 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눈썹이 진한 사람의 특징은 몰두하는 거예요. 어디에? 몰두. 열심히 하는 거예요. 끝을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여성들의 경우에는 여성 질의 뼈드락지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얼굴이 붉은 사람. 얼굴이 붉은 사람은 화가 많은 거죠. 화가 많다는 것은 생각이 많고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화는 자꾸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려가다를 부르고 이것이 이제 생식기에 영향을 주어서 생식기에 뼈드락지가 잘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성 생식기에 뼈드락지가 생길 경우에 어떻게 치료하느냐? 갸름한 미인형의 치료가 다르고 얼굴이 붉은 사람의 지뢰 뼈드락지의 치료법이 다르고 눈썹이 진한 사람의 생식기의 뼈드락지의 치료법이 다 다릅니다. 말하자면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처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처방을 잘 구사를 하면 생식기인 지뢰 뼈드락지가 생기는 경우를 한의학적으로 잘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여성 생식기에 잘 생기는 뼈두라지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박사님, 여성들만의 말 못할 고민일 것 같은데요. 네. 관련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네. 생식기인 지뢰 뼈드라지가 생긴다면 정말로 어디 가서 치료하기도 그렇고 어디 가서 말하기도 그렇고 너무나 창피하고 말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소개할 분은
27세 여성입니다. 질내 뼈도라지가 자꾸 나서 몇 번 레이저 시술을 받았답니다. 그런데도 자꾸 재발해서 혹시나 하고 한방 치료를 받으러 내원했었는데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의 그 생긴 모습, 또 체질, 맥, 나타난 증상들로 봐서 이분은 사료 과다에 의해서 이 병이 왔구나 생각하고 보중 이끼탕과 귀비탕을 합방해서 투여한 후에 질에 났던 뼈도라지가 없어져서 재발하지 않고 오랫동안 잘 지낸다고 하면서 감사하다는 경우가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네, 이 환자분 뼈도라지 외에 어떤 증상이 있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이분은 여러 가지 동반되는 증상들이 있었습니다. 열이 확 올랐다 식었다 하는 조열 증상이 있었고, 이유 없이 가슴이 잘 뛰면서 목에 가래가 항상 붙어 있는 듯하고 속이 느글느글 미식미식할 때가 많이 있고, 생리 때 많이 아프며 냉이 굉장히 심해서 불쾌하다고 하였고, 생리가 불규칙하면서 머리도 자주 아프고 입술이 마르면서 잘 트며 몸이 항상 뜨겁고 이상하리만큼 시도 때도 없이 질 주변에 뼈도라지가 잘 나고 레이저 치료를 하는데 자꾸 재발한다고 하면서 내원하였는데 조금만 걸어도 허리가 끊어질 듯한 아픔 현상들이 동반되곤 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증상으로 아주 복잡한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요. 생김새는 좀 어땠습니까? 네, 얼굴 생긴 모양이 갸름하면서 미인형으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손을 만져보니 손이 차면서 어제 부위라고 해서 요 어제 부위가 푸른색을 띠었습니다. 이것은 자궁이 냉하다는 것을 표시해 주는 것이죠. 또한 위중에 습담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판단해서 온경탕을 투여할 수 있었습니다. 혈색이 없고 윤기가 없고 생기가 없고 반짝거리는 기가 없었는데, 바로 이런 현상들, 혈색이 없는 것은 냉대야가 나가서 그렇기도 하며 생각이 많아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치료 관점도 궁금한데요. 네, 머리가 아프다, 또 냉대야가 나온다. 그러나 더욱 우선적으로 치료해 줘야 되는 것은 질 주변의 뼈로지라는 것을 생각하였습니다. 한의사에 의하면 음부에 버섯이나 작은 버섯이나 닭벼슬 같은 것이 튀어나오고 주변이 붓고 아픈 것은 간이 울하고 비가 허해서 나타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중이끼탕에 치자 적복용 차전자 청피로 간화를 내리고 비기를 올려주는 그런 의미의 이약을 투여했고, 또 귀비탕에 치자 적복용 천궁으로 조리하면 치료된다고 했으므로 이렇게 약을 투여했던 것입니다. 이 환자도 이런 한의사의 치료 원칙에 따라서 한약을 투여한 결과 매우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네, 보통 여성 질환을 겪는 분들은 병을 숨기거나 참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숨길수록 더 큰 병을 불러올 수 있다고 합니다. 병을 숨기지 마시고 제때 한의학적인 방법으로 꼭 치료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유두에 진물이 나는 경우입니다. 유두에 진물이 나요?
어떻게 유두 주변에 진물이 날까요? 한의학에서는 유방에 진물이 나는 경우와 유두에 진물이 나는 경우가 다릅니다. 그런데 유두에 진물이 나는 경우에는 대개 생식기하고 연관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유두에 진물이 나는 경우지만 그 밖에 여러 가지 증상들이 동반될 수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유두에 진물이 나는 경우는 유방은 위에 속하여 유두는 간에 속해요. 그래서 유방에 진물이 날 경우에는요, 위를 치료해주면 유방에 진물이 나는 경우가 치료돼요. 근데 유두에 젖꼭지에 진물이 나는 경우는 간에 속하기 때문에 간을 좋게 해주는 치료를 하면 유두에 진물 나는 것이 치료가 돼요. 근데 여기 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요 간은 현대의학에서 얘기하는 간하고 조금 다릅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합니다. 이것은 자궁과 연관되기 때문에, 여성의 생식기와 연관되기 때문에 유두에 진물이 나는 사람의 경우에는 질건조증이라든지 눈가의 가려움이라든지, 눈은 또 간에 속하니까 이런 것이 동반될 수가 있어요. 실제로 간이 나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자궁과 연관됐기 때문에 출산과 유산 등으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출산과 유산 후에 제대로 치료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유두에 진물이 날 수가 있어요. 유두는 간에 속한다고 그랬죠. 간은 자궁과 연관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출산과 유산에 의해서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유방이 큰 사람 있죠. 유난히 유방이 큰 사람. 남자나 여자나 똑같습니다. 남자도 유방이 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위장병이 잘 생깁니다. 특징이. 근데 유두가 큰 사람이 있어요. 유방이 큰 게 나왔으니까 유두가 큰 사람은 어떨까요? 간과 관련돼서, 자궁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병들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대개 유두가 큰 사람은요, 굉장히 성격이 날카롭습니다. 욱하는 기질이 있습니다. 깔끔을 떱니다. 깔끔해요. 너무 씻어요. 오히려 씻으니까 병이 생겨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대개 보면요, 피부가 푸르스름해 보입니다. 건조하고요. 네. 또 임신이 아니어도 유즙이 나오는 이런 유두에 진물이 나는데 유즙까지 나와요. 이것은 자궁에 깊은 숙질이라고 그랬어요. 깊은 병이 있는 겁니다. 숙질. 숙질이라는 거는 깊은 병이에요. 사실 유두에 진물 나는 거요,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뭐 진물 나니까 거기 뭐 연고나 바르고 뭐 주사 맞으면 될 거다. 천만에. 금방은 없어져요. 근데 다시 재발해요. 왜? 근본적인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재발해요. 그것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성의 유방질환은 정신적인 것과 연관돼요. 정신적인 것과. 유두나 유방에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흔히 유방에 혹이 생기면 잘라내면 된다, 지켜보자, 이렇게 합니다만, 한의학에서는 마음이 편치 못해서 마음을 풀어주고 즐겁게 해주고 이런 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지도를 해줍니다. 울체된 마음을 풀어주면 유방에 혹이 생기는 게 없어지기도 합니다. 수술하지 않아도 돼요. 질에서 음액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유방과 관련되는 거예요. 생식기 질환인데 다. 이것은 음혈이 부족한 거예요. 생각이 많은 사람도 음액이 부족돼서 고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유두에 진물이 나는 사람들이 대개 보면 입술 주변이 가려운 증상이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요거는 코고 요거는 입이죠. 근데 이거를 생식기의 상징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입술 주변이 가렵다는 얘기가 같이 나오는 거예요. 입술은 비위와 연관되기도 하지만 음혈과도 연관되는 거예요. 자궁과도 연관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이 마르는 여성들 보면 대개 냉대화가 많습니다. 비위를 좋게 해주면 가려움이 없어지고 자궁질환을 좋게 해줘도 입술 주변에 가려움이 치료되는 겁니다. 자궁질환을 좋게 해주면 바로 유두에 진물 나는 게 좋아집니다. 그래서 입술 주변 가려운 곳과 유두 주변에 가려운 습진 나타나는 것이 연관되는 거예요. 눈가가 가려. 눈은 간에 속한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유두가 간에 속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눈가가 가려운 증상도 같이 동반될 수가 있는 거예요. 눈과 입술은 혈에 해당되죠. 눈과 입술은 혈. 요거는 기. 혈은 여성의 음혈지부인 자궁과 연관돼요. 자궁질환을 좋게 해주면 눈 가려운 게 없어져요. 자궁질환을 좋게 해주면 유두 주변의 습진이 없어지는 거예요. 눈은 스트레스와도 연관돼서 우라를 풀어줘도 치료가 되는 거예요. 유방 질환은 화에 의해서 온다고 그랬잖아요. 연관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다 연관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질에 진액이 부족한 거, 눈가에 가려운 거, 유두 주변에 습진 같은 게. 예. 그래서 유두에 진물이 나는 경우 한의학에서는 다양한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적인 치료를 해주면 얼마든지 뭘 바르거나 주사를 맞지 않아도 한방적인 치료로 유두 주변에 진물이 나는 경우 한의학적인 방법으로 치료가 잘 됩니다. 오늘 박사님의 두 번째 강의 주제는 유두에 진물이 나는 경우였습니다. 유두에 진물이 나서 고생을 하다가 치료가 된 사례가 있을까요, 박사님? 네. 일본에서 내어난 4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이 여성은 일본에서 피부과와 유방외과, 산부인과를 다녀도 유두 주변에 진물이 나는 현상이 치료가 되지 않아서 고민 중에 어떤 지인의 소개로 한국에 와서 치료를 하기 위해서 내원하였던 것입니다. 이분은 유두 주변에 진물이 나는 것 이외에 입 주변과 눈가가 가려워서 여러 가지 또 치료를 했다는 것입니다. 유두는 자극을 주지 않았는데도 어느 날부터 진물이 흐르는데 유방외과를 가도 원인도 모르고 치료가 되지 않아서 고민을 너무 한다고 했습니다. 또 이런 증상뿐만 아니라 칠이 건조해서 걸을 때 불편하다고 했습니다. 부부 생활 시에는 너무나 불편해서 질액을 꼭 바르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만 들어도 얼마나 불편했는지 알 것 같습니다. 그 밖에 불편했던 증상들이 또 있었나요? 네, 이분은 유두 주변에 진물이 나는 그런 현상 이외에도 눈꼬리, 입술,
이 가려웠고 다른 데는 가렵지 않은데 유독 이곳만 유난히 가렵다고 했습니다. 손발에 열이 뜨끈뜨끈 나면서 엉치와 서해부가 아프다. 또 빈속에 속이 약간 쓰리쓰리하다. 기운이 다 빠져나가고 떨어진 느낌이 든다. 혓바늘이 돋는다. 또 건드리지 않았는데도 유두 주변에 진물이 나더라. 서해부 당김이 있다. 질건조증이 심해서 부부 생활 시에 액을 사용한 지 1년 됐다. 손바닥이 따끔거릴 때가 있다. 또 팔에서 한기가 나기도 한다면서 여러 가지 불편함을 호소했습니다. 네, 치료는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이 여성은 특징적으로 얼굴에 살이 없으며 각이 지고 관골이 나왔으며 관골에 기미가 낀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얼굴에 살이 없고 각이 지고 관골이 나왔다는 것은 음혈이 부족되기 쉬운 체질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이 원인이 돼서 여러 가지 병들이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관골에 기미가 끼었다는 것은 조열 현상이라고 해서 진액을 말리는 현상이 있었던 것입니다. 진액을 말리니까 바로 음부 건조증이 있고 눈가가 가렵고 또 아마도 잘은 모르지만 유두 주변이 가려우니까 거기를 자꾸 자극을 하다 보니까 진물이 났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음혈이 부족한 체질인데 조혈로 인해서 진액이 마르니까 피부도 건조하고 가렵고 그래서 눈가 입술 주변이 가렵고 아마 진액이 부족해서 음액이 부족돼서 부부 생활하는 것도 너무나 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두 주변에 진물이 나는 것은 바로 음혈이 부족해서 자궁이 허약해서 간경의 이상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음혈을 돋구고 조혈을 없애주기 위해서 감히 소요산을 투여하였는데 이 한약을 복용하고부터는 화색이 좋아지면서 유두 주변에 진물이 없어지고 음액이 생겨서 밑에가 촉촉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만족스럽다고 하였습니다. 가려움증도 여기저기 있었는데 이런 현상도 조금씩 해소되어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다양한 여성 질환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부인과 질환 역시 한방 치료로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 알 수 있었습니다. 혹시나 고생을 하고 계시다면 한방적인 도움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순서는 조성태 박사의 백세건강 한방톡톡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팔팔한 백세건강을 위해서 박사님만의 특별한 한방비법도 전해드리고 여러분의 건강 고민 사연까지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강원도 춘천에서 이명선님의 건강 고민 사연 도착해 있네요. 박사님, 저 왜 이렇게 아픈 걸까요? 저는 온몸이 화닥거린다고 표현해야 할까요? 특히 밤에 식은땀이 나고 쓰러질 것 같습니다. 힘이 빠지고 하체로는 열이 안 가고 하체에 아예 힘이 없어요. 그리고 배가 많이 허기진 느낌이 듭니다. 44세 여성인데 산후 6개월 정도 됐고요. 나이가 있어서 출산 후에 민간요법으로 몸조리를 한다고 했는데 산부인과에서는 이상을 발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저 왜 이렇게 아픈 걸까요? 한의학으로 치료가 가능하다면 꼭 치료받고 싶습니다. 네, 늦은 나이에 출산을 하신 후에 건강이 돌아오지 않아서 고민이신 것 같은데요.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출산 후 6개월이라고 했어요.
또 이분이 44세 노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산부인과를 가서 이런저런 검사를 했겠죠. 왜냐하면 출산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근데 검사했는데 아무런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본인은 괴롭습니다. 그럼 병이 없는 것이냐? 아니죠. 현대의학적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 한의학에서는 이런 경우에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노산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요즘 결혼이 늦기 때문에 늦은 나이에 아기를 출산한 경우가 있어서 젊은 사람이 아기를 낳은 것과 연세가 많은 분이 아기를 낳은 것은 분명히 회복되는 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 후에는 반드시 어혈을 빼주고 그 어혈을 빠지면 바로 몸이 제대로 원위치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몸을 보강하는 이런 치료를 해야 됩니다. 산후의 민간요법으로 잘 치료했다고 그랬는데 이런 대원칙이 있는데 이런 원칙하에 치료를 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몸이 화닥거리거나 밤에 식은땀이 나거나 이유 없이 쓰러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밤에 식은땀이 난다는 것은 산후의 어혈 제거와 산후의 몸을 보호하는 이런 현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산후의 조혈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관골에 기미가 끼고 쓰러지는 현상, 산후에 쓰러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산후에 기절을 합니다. 더군다나 밤에 식은땀을 흘린다면 밤에는 충전이라고 해서 몸을 보강해야 되는데 누설돼 땀으로. 그건 뭐예요? 피가 새는 거나 똑같아요. 산후에 그러지 않아도 피가 부족할 텐데 피가 새는 거와 마찬가지로 진액이 새니까 쓰러지는 것 같고 하체로 힘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는 한방적인 치료를 제대로 맥을 보고 받으면 얼마든지 몸에 하닥거리는 거, 식은땀 나는 거, 쓰러질 것 같은 거, 하체에 힘이 없는 것이 한의학적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네, 사연 주신 이명선님, 한방적인 도움으로 몸조리 잘 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신 조성태 박사님 고맙습니다. 조성태 박사의 생긴 대로 건강톡톡. 오늘은 여성 생식기에 잘 나는 뾰도라지, 그리고 유두에 진물이 나는 경우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함께했습니다. 100세 건강을 위한 여러분의 확실한 선택, 생긴 대로 건강톡톡은 다음 주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